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잘 지내시죠? 오늘은 오랜만에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은데요. 요새 좀 잠잠해지고 있죠. 하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신경을 쓸 겁니다. 왜냐면 언제 또 제주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인구수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정비 본궤도 마스터 플랜 수립 용구 용역 발주 일기 신도시 정비 본궤도 이제 순진하신 분들은 굉장히 기사에 민감하세요. 기사가 이렇게 나오면 뭔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단순한 부분 하나를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듣고 판단해 보세요. 자, 일기 신도시는요. 이미 집이 지어져 있죠. 그리고 그 집은 하나하나 모두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주가 가능한 세대가 있고 이주가 불가능한 세대가 있어요. 노부부가 살고 있다면 이주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죠. 근데 노부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세요. 일산에 병원 있거든요. 그러면 이주 어려워요. 애기 학교 보내고 있습니다. 이주 어려워요. 애기가 아직 학교 가기 전이에요. 이주 가능할지도 몰라요. 일자리가 그쪽에 있습니다. 이주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일자리가 어차피 멀어요. 이주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쪽이 더 비싸다? 그럼 또 어려워요. 이렇게 개개인별로 모든 상황이 다른데 문제는 일기 신도시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고 집주인이 따로 있고 이주 문제를 동반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일기 신도시 멋있네요.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이 발주돼서 마스터 플랜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다 이주하실 거예요. 마스터 플랜을 만든다고 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예전에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영업부랑 맨날 싸웠거든요. 전 개발부서였고 걔네는 영업부서였어요. 문제는 뭐냐면 맨날 싸우는 게 특히 그쪽 선배는 저를 못 잡아먹어 한다는 게 거지 같은 데다가 개발을 해놓으니까 매출이 안 나오는데 우리 보고 영업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니네가 개발을 잘못하니까 영업이 안 되는 거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봤자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너네가 너네 실적 채우려고 개발을 한 이유인데 어쩌라는 거냐. 똑바로 개발해라. 그런데 여러분 보나마나 뻔히 장사가 될 만한데 개발하는 게 쉬워요? 가성비가 나올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회사를 옮겨 다닐 때마다 싸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회사원들은 동료가 아니에요. 나한테 문제가 없고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동료지 그냥 자기 건들면 다 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계신 분들이 실제 재정비 사업에 투자를 해보셨고 그리고 실제로 재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과 서로 의견 조율이 되는 건가요? 세종시 가보셨어요? 세종시가 잘 만든 도시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세종시 사시는 분들이 들어도 좋아요. 전 자신 있으니까. 세종시 여러분 차도 도로 그 넓이가 이해가 되세요? 저 세종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해되세요? 전 안 되거든요. 아니 이 취지가 그거래요. 차 없는 도시. 말은 좋죠. 차 없는 아파트, 안전한 아파트, 차 없는 도시. 그러니까 먼지 없고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라는 건데 여러분 요새 사람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차는 뽑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차는 필요하다는 거죠. 차가 왜 필요해요? 세워놓으려고? 구경하려고? 타고 다니려고 필요하잖아요. 차를 그만큼 많이 이용을 해요. 이게 먼저예요? 아니면 그냥 테마 좋게 차 없는 도로가 먼저예요? 당연히 사람들 편의가 먼저죠. 세종시는 만들 때부터 도로를 좁게 설계했어요. 이거 지금 세종시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 정말 불만 없으세요? 세종시 딴 건 다 모르겠고요. 일단 아파트만 있는 건 너무 좋아요. 교육시설도 만들어지고 솔직히 입주민 입장에서 상가 많은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대로 된 응집 상권이 안 생기는 건 좀 짜증이 나죠. 백화점도 결국 못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다 괜찮은데 전 도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실제 도시를 이용할 사람들이랑 설계자랑 생각이 달라요. 아니 여러분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어디예요? 어떻게 따지면 강남이죠. 그럼 강남 비스무리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강남이 도로가 좁아요? 넓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세종시도 넓게 만드는 게 맞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도시를 플랜을 만드는 사람과 실제 이용할 사람과 실제 지을 사람의 의견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를 조율을 되게 오래 해야 되는데 마스터 플랜을 꽝 하고 나오면 그거대로 짓는다고 누가 그래요? 그리고 정말 죄송한 질문인데 현 정권 이내에서 다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본궤도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일기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거를 보고 와 이제 정비 사업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마스터 플랜이 나온 대로 주민들이 다 따를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되게 웃긴 게 지금 강남도 재건축을 잘 못 가고 재개발에 문제가 생긴 데가 많거든요. 거기도 일단 멈춘 다음에 마스터 플랜 만들면 다 돼요. 그대로 따르실 것 같아요. 자기 재산권 침범을 막 그냥 둘 것 같아요. 그냥 이주 갈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 안 풀려도 제초안 그대로 다 받아도 추가 분양 얼마 못해도 내가 추가 분담금이 한 세대당 4억 5억씩 나와도 그대로 갈 거예요. 일산 이대로 가면 추가 분담금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세대수를 많이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사 원가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마스터 플랜에 그게 들어갈까요? 마스터 플랜에 입주민들이 이주가 가능한지, 어디로 이주시킬지, 아니면 이분들이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그 지불 능력이 있을지, 그 대출은 어떻게 해줄 건지, 재초안은 어떻게 해줄 건지, 이분들 나중에 이거 취득세는 어떻게 해줄 건지, 양도세는 어떻게 해줄 건지 다 계획이 있을까요? 그게 들어와 있을까요? 마스터 플랜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설령 세운다가 해도 주민들이 따를까요? 자, 여러분 일기 신도시 살고 계세요? 너무 좋죠. 저 일산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신도시 일산인데요. 살고 계신다고 쳐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주엽 쪽에 살고 있는데 마스터 플랜이 딱 나오는데 추가 분담금 4억이에요. 어떡하실래요? 용산의 체리투스도 한 세당 5억이라서 안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던 데인데 4억이 나왔다고 쳐요. 어떻게 하실래요? 무슨 말이냐면 마스터 플랜이 나와버리면 문제가 생기면 수정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데는 하면서 점진적으로 만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언론용 아니에요? 너무 정치용 아니에요? 일기 신도시 사시는 분들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정치적인 내용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오늘 이거 보고 여러분 뭐 기사 나온 거 보고 정말 더 열받는데 아니 사람이 아파트에 오래 살다가 아파트가 낡았으면 정비를 해서 다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건 다시 한번 그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뭐냐면 이게 자유시장 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 지금 일기 신도시고 뭐고 부동산 시장 안 좋으니까 이 얘기해도 되잖아요. 제가 지금 정비사업해서 폭등시키자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거주하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마스터 플랜 나오면 그대로 따르실 건지. 그대로 다 같이 따를 게 아니면 마스터 플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스터 플랜 나오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랑 교류를 해요? 안 하잖아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돼요. 지금 2024년 중에 완료가 된대요. 그럼 나중에 이제 언제 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2024년도에 총선이 있다는 거 외에는 사람들 별 생각 안 해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면은 써져 있어요. 국토부가 이번에 발주한 전기기본 방진 수립 연구 용역과 일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23년 1월까지 발주 예정인 신도시별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상호 피드백을 통해 연계성을 갖추고 완성도 높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전부 다 계획 세우는 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새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보셨죠? 그분들이 계획을 못 세워서 못 가는 것 같으세요? 이거 지금 재건축 투자해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계획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획은 다 있어요. 다 좋아요. 예를 들어서 성산시형 말씀드려 볼까요? 성산시형이 블루프린트가 꽤 좋아요. 거기가 재건축을 하면 지하도로까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마포구에서 상징적인 대단지를 노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낡은 단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상계주공 10단지 있죠. 앞에 차량기지 있잖아요. 거기도 블루프린트 좋아요. 하안주공도 블랙프린트 나와요. 청사진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부산으로 가볼까요? 남촌동에 여러분 삼햇빛이 물론 거긴 가고 있지만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전부 다 청산리지 좋은데 삼햇빛이는 가고 딴 데 왜 못 가는지 아세요? 네, 맞아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랑 규제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도 돈이랑 규제 문제를 해결해주면 정비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대로 가는 게 과연 맞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건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입주민 분들을 꽤 많이 만나보고 사장님들이랑 얘기를 계속하고 다니니까 지금 당장 답답해 하시는데 거기 오래 사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니거든요. 2024년도까지 멋진 계획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전 진단을 하든 뭘 하든 저걸 하든 간에. 근데 마스터 플랜 만들어진다고 그분들의 부담금이나 돈을 줄여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을 마스터 플랜 원래 오래 걸려야 말씀드렸잖아요. 마스터 플랜은 되게 빨리 만드는 거예요, 이거.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조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사실 죄송한데 이거 마스터 플랜 만드는 기관은 좋죠. 그런데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2024년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그러면 2024년도에 마스터 플랜이 나온 다음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잘 간다는 보장이나 그런 근거는 어딨냐는 거예요.
전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전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병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주나 이분들의 돈이나 앞으로 사업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알아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끝도 없겠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거 한 번만 더요. 24년도에 마스터 플랜이 나왔어요. 그러면 목동, 상계동, 중계동, 창동, 하안동, 그리고 강서구의 단지들, 뭐 방화, 가양 쪽 이런 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걔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마스터 플랜을 다 적용해달라고 할 텐데 갈 거면 다 같이 가는 게 맞지. 일기 신도시 그때 불만 많이 나왔다고 이대로 가면은 정비 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기 신도시 분들이 만약에 갑자기 마스터 플랜 기다리고 있는데 상계 주공 창동이랑 뭐 하안동이랑 성산시형이랑 뭐 시월시형이랑 뭐 이쪽이 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어떻게 될까요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이게 안 필요하다는 건 아닌데 사업을 진행하고 병행하면서 좀 샘플링이 나오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추가 분담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건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올스탑에서 기다리다가 마스터플랜 나온 대로 가자 이러면 시간만 지나가고 사람들 기대심만 키워놓고 나중에 실망감이 더하고 사업성은 떨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차피 마스터플랜 나올 때 동안 원가제는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의아한 건데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서 국토부에서 당연히 엘리트 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거 말고 현실적으로 좀 재건축이 가는 단지들을 만들어내면 어떨까? 그럼 주민들이 좀 감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보면 사람들이 아 우리 이주를 못해요. 아니면 재건축이 재초안이 문제예요. 추가로 나오는 세대에 대해서 분양가를 비싸게 해주세요.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여기 받는 분들은 대출을 좀 풀어주세요. 이런 것들을 좀 병행해서 체크하는 게 꼭 필요하지. 엘리트 분들끼리 책상에 모여서 마스터 플랜 짜고 막 연구 용역 발주하고 다른 연구 용역이랑 합친다고 과연 잘 될까? 전 그러면 세종시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나중에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수정이 안 되고 정작 문제가 생기면 또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세종시 문제는 도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자리가 내려오는 것보다 아파트를 너무 빨리 많이 지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럼 당연히 거품이 끼고 주저앉죠. 세종시가 폭등했다가 지금 데미지를 입는 거는 제가 2020년도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 카페에 글을 남겼지만 어떻게 보면 예견된 거예요. 집이 비고 전세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매매가만 올라가면 투자 상품인 거잖아요. 그러면 일자리랑 아파트 입주 속도를 좀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좀 세종시 상가 가보세요. 상가 투자해서 4억, 8억, 12억 날린 분들이 아주 수두루룩 해요. 상가가 유령 도시가 따로 없거든요. 그럼 거기 소유주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럼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데도 마스터 플랜이 좋은 해답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둔촌주공이 못 가는 이유가 마스터 플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이걸 병행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근데 일단 스탑하고 기다려봐. 우리가 플랜들을 가져올 게는 저는 현실성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만약에 일기 신도시 주민분들이 제 의견과 다르다면 전 정말 할 말은 없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좀 아쉬운 소리 좀 하고 싶어서 영상 켜봤습니다. 거주민분들이 좀 뭘 바라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